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실제로 매물을 어떻게 찾는지 특별히 처음 접하시거나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매물을 찾을 때 유용한 팁들 같은 것도 좀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우선 우리 이제 네이버 부동산 이 사이트에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우선 이렇게 서울에 있는 동작구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옮겨가면서 본인 원하시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좀 찾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하실 때는 모바일보다는 이렇게 PC 화면으로 크게 보셔서 찾으시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추후에 특정한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매물을 찾을 때에는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버전이 좀 편하긴 한데요. 일단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초록색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제가 사무실 주변을 이렇게 아파트들을 즐겨찾기 해 놓아서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우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매물을 다루는 이 노들역 근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아파트와 뭐 빌라, 원룸 각가지 이제 종류가 이렇게 좀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거, 혹시 오피스텔을 원하시면 오피스텔, 노량진에 몇 개 있죠. 오피스텔을 찾으시면 오피스텔, 아파트를 찾으시면 아파트, 빌라를 찾으시면 빌라,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해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요 아파트 검색란에 와서 가장 맨 처음 하셔야 될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매매인지 전세, 월세 어떤 것을 찾는지 한번 이렇게 이 거래 방식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한번 눌러 보시면서 우선 전월세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볼게요. 전월세로 검색을 해서 가격, 예를 들면 예산이 전월세로 한 8억 이내다 이렇게라고 하면은 8억 뭐 이런 식으로 8억까지 누르게 되면은 8억 이하의 전세 월세 보증금의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휠을 돌려가면서 확대를 좀 해볼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유원 강변 아파트,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죠.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매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예를 들면 이 전세 월세 이렇게 있죠. 자, 전세가 3개 나와 있고 월세가 11개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맨 처음 하셔야 되는 거는 요게 동일 매물 묶기라는 단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전세 2개, 월세 2개로 바뀌었죠. 자, 비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보시면 자, 여기 월세 있는 매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월세 2억 2천에 160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중개사 10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10곳은 무려 중개업소 10군데에서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따라서 이거를 묶지 않으시면 마치 월세가 정말 11개 정도 있는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요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요 묶기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여러분 찾아주시는 게 유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을 나와 있고요. 자, 물건 하나 클릭해 볼까요? 여기 밑에 있는 물건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윈파크 공인중개사무소 제가 올린 물건이고요. 자, 금액 조건 같은 게 나와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매물 특징이 나와 있어요. 로얄층, 뭐 한강 조망 이런 식으로 특징 이렇게 멘트를 이제 중개사들이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층수나 뭐 융자금 방향 이런 것들 객관적인 데이터들 쭉 나와 있고 매물 설명에는 좀 더 디테일한 요 단지 설명이나 요 주변 상권 설명 같은 거를 친절하게 적어 두었네요. 이 중개사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토통 문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쪽으로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뭐 중개보수나 보증보험 대출 같은 것도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비도 이렇게 월별로 평균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물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건을 보는 방법이었고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렇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다 클릭을 하시면서 찾는 방법이 있고, 어느 정도 찾았다 싶으면 그쪽 해당하는 중개사분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버튼 보이시죠? 한번 볼게요. 학군을 눌러보면 이렇게 그 학교가 주변에 나와 있고, 어디가 있는지 나오게 되고, 뭐 편의시설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눌러보시고, 특히 이 중개사 누르시면 이 주황색 동글동글한 동그라미가 바로 중개업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제 사무실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제 대표 이름과 전화번호,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 3개월 집주임 확인수와 매매 전월세 수를 한번 쭉 보세요.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과 한번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곳을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중개업소에서 이제 매물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네이버나 이런 데 올리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갖고 있는 매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따로 개별적인 컨택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요 정도 여기까지가 네이버 매물을 한번 찾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있는 물건을 찾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찾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친구의 전셋집을 구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요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쭉 적어 놨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방향, 금액, 날짜 같은 게 제일 중요하죠. 이사를 할 수 있는 날짜. 기타 특이사항 같은 거는 이렇게 조금 적어 놓았고요. 그때만 제가 연락드렸던 중개업소 부동산 사장님의 상호명과 연락처를 따로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삭제를 한 상태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별로 엑셀 파일 같은 걸 하나 만드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아마 나중에도 보시기 쉽고, 혹시 그 이후에 집을 보시고 나서도 이제 여기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편하고 깔끔한 방법이 아닐까. 물론 필기로 수기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왼쪽으로 보면서 찾으시면서 이제 전화를 걸면서, 그렇죠? 전화를 걸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에 정리를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물건을 찾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답글을 달아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